자, 오늘 시장 마감 볼게요. 코스피 오늘 3% 빠졌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죠. 지난 금요일에도 크게 빠졌다가 합치면 꽤 많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을 봤을 때 5% 이상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5일선이 여기 있거든요. 5일선이 여기 있는데 오늘 봉 마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투매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투매의 원인은 미국의 주식이 크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케이 지수, 일본 증시도 빠졌고요. 미국 주식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 700포인트를 노리고 있었는데 기술적 반등으로. 근데 미국장이 무너짐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빠진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닥은 좀 버텨주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하락을 해도 무너지지 않고 나름대로 방어를 해주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아니 그럴 거면 일관성 있게 계속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또 미국장 빠지니까 또 미국장 따라서 빠진다고 같이 빠져버리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또 만들어졌어요. 어쨌든 뭐 700포인트부터 매집을 한 사람이 있다면,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수익 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700에서 반등이 나오면 박스권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위를 볼 수 있는 그림이 생기게 되는데, 700을 이탈하면 이제 아래에 있는 매물대로 지금 또 진입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안 좋았던 그 가격대 있죠. 여기로 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진입을 하면 이제 여기를 별도의 구간으로 생각하셔서 여기를 다시 뚫고 올라와 줘야 되는 시간 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텀 때문에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게 되는 거죠. 또다시 밑에서 여기가 공포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포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수급으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도주들이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수급이 아직 발견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 아무튼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보다 모멘텀이 항상 약하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더 강한 게 코스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사실 나스닥이죠. 몇 번의 경고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나스닥이 하락폭이 좀 더 열려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하락 나오고 상승 나오는데 이 상승치가 좀 덜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올라줘야 되는 게 보통 일반 미국 시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뉴스에서까지 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뭐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뉴스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 문제 없다, 미국 경제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상황이었는데, 보합 주고 하락 나오니까 곧바로 뉴스에서 입장을 바꿔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또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뭐예요? 여기에 있던 매물들, 그러니까 여기서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던지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서 흘러내린 건 첫 번째로 세력이 먼저 던진 거고, 개인들은 버틴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은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런 이제 종교 아닌 종교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쉽게 매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이 아직 쏟아진 게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더 밑으로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보통 떨어지니까 올라갈 땐 반영도 안 했다가 떨어지는 건 지금처럼 반영을 하니까 더 밑에 열려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일단 700포인트에서 반등을 잡아준다면 차트가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700을 반등 나오고 뚫게 되면 이제 추세 돌파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장이 뭐 무너진다고 해도, 떨어진다 해도 곧바로 막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시간 텀이 있다면 좀 회복해주고 그 위로 좀 안착이 되면 떨어져도 다시 방어해줄 수 있는 높이가 발생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장이 좀 버텨줘서 800까지 찍은 다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면 또 제한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나 박스권의 움직임이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지지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선을 이탈하면 투심이 또 꺾이게 돼서 쉽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한 대로 미국장이 더 빠지면 우리나라도 이미 빠지는 자리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밑을 더 볼 수 있는 이런 악조건이 형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황글을 올릴 때 대외적인 악재만 없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딱 대외적인 악재가 터지는 거죠. 미국발 증시 하락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제 반등이 어쨌든 나올 거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추세가 깨진 게 좀 크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으로 또 만들어져서 미국장은 원래 추세가 좀 깨진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추세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 어쩌면 더 밑에를 좀 반등 이렇게 나왔다가 더 밑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각한 시나리오는 미국장이 아무리 깨진다고 해도 반등은 나오고
이 반등의 폭이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고 이 조금 더 올라간 사이에 우리나라 시장도 70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최근에 하락했던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의 회복세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항 맞고 떨어지는 이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지금 깨진 거예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그래서 미국장이 먼저 세게 던졌기 때문에 더 밑이 열려있는 압박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겁니다. 언론도 분위기를 갑자기 180도 바꿔버렸고, 그래서 혹시 700에서 매수를 했던 분들은 반등이 나오면 어쨌든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짧게 보시고 좀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짧게 보시고 일단 좀 정리하고 추가적인 조정을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시장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뒤로 좀 반등 나오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여기도 한 달 정도 좀 시장 안 좋다가 반등 나오고 한 달 정도 안 좋다가 또 반등 나오고, 그쵸? 지금 하락이 시작된 지 3월 내내 안 좋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를 충분히 채웠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세가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지금 추세는 하락했지만 쉽게 죽는 시장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은 강세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강세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응을 어떻게 잘하냐가 달린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볼 게 아니라 좀 타이트하게 반등 줄 때 빠르게 좀 나오는 그런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좀 불확실할 때 물리지 마시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